네, 김종현 애널리스트와 시장의 트렌드 읽어보는 시간이죠. 마켓 트렌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저희 시장에 어떤 트렌드에 초점 좀 맞춰볼까요? 네, 그동안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해서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언급드렸는데 네. 뭐 주가는 계속 안 움직였죠. 맞아요. 이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대거 강하게 움직이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이 석유화학 업체들의 움직임이 향후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해까지는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고 있는 건지 일단은 업계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이제 정유업종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정제마진 아니겠습니까? 네. 4분기에는 정제마진도 안 좋았고요. 실제로 이제 실적 추정치가 틀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었습니다. 결국은 원화를 기준으로 본 정제 마진과 달러를 기준으로 본 정제 마진 자체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이제 실적 추정치가 많이 틀렸는데 네. 어쨌든 이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팟 가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정제 마진은 1분기에 분명히 회복되고 있고 특히 2월 들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함께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휘발유, 납사와 같은 기본적인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들의 전반적인 스프레드, 즉 두바이유의 상승 속도보다 휘발유와 나프타 가격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네.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운스트림 쪽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윗단에 업스트림 쪽의 흐름은 괜찮은데 다운스트림 쪽을 살펴봤을 때는 좀 복잡합니다. 에틸렌 계열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제품 쪽에서는 HDP라고 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합성 고무 제품들은 전부 가격 하락세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합성 섬유 쪽에서는 PTA 정도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수 섬유, 뭐 아라미드라든지 이런 섬유 제품들은 모두 부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벤젠과 톨루엔, 자일렌만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에틸렌의 추가적인 공급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들, 특히 수지 제품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모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석유화학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좀 복잡다단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유업체들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우리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 얘기하기 전에 해외 시장 뭐 주요 업체들의 흐름 실적 전망은 어떠한지 좀 볼까요? 네, 글로벌 이제 빅5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정유사뿐만 아니라 에너지 개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이들의 이제 순이익 전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엑슨모빌, 영국의 BP, 그다음에 쉐보론 텍사코 같은 종목군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들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업황이 떨어지는 BP 정도를 제외한다면 올해부터는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향되던 이익 전망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중국 쪽인데 이 중국 정유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도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들어서는 하향되던 석유화학 기업들, 정유 기업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악재 쪽에서는 조금 멈추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석유화학 업체는 국내나 해외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은 전반적으로 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포모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계속적인 설비 쪽에서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 순이익 전망이 더 크게 하향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아시아 지역, 미국 지역 가리지 않고 석유화학 업체들의 순이익 전망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 석유 정제 쪽이라든지 에너지 개발 기업들의 전반적인 현황은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도 여전히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 정유주에 대해서는 뭐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포인트 좀 다시 네, 뭐 한번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석유화학 업체는 잘 변신하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익을
차트를 보면 이들 업체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좀 살펴보면 여전히 2013년 들어서 또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모두 여전히 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서서히 옆으로 눕는 모습들. 정제 마진 개선에 따라서 좀 올라갈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의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뭐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PVC, ABS,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DP, HDP 전반적인 가격이 모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LG화학의 지금 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유망한 종목으로 꼽았던 두 종목의 이익 흐름도 아직 1분기까지는 회복세가 빠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체크해볼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주가가 이런 악재들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충분히 낮아져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우리가 좀 네.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 쪽에서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로 일부 유입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정유주 쪽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의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면 종목으로 봤을 땐 탑픽 쪽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외에 GS 같은 종목군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있는 또 한 가지 근거는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CNBC 방송을 제가 항상 새벽에 좀 보면서 네네. 출근을 하는데 오늘도 CNBC 방송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하프타임 중간 시간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6달 내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최근의 휘발유 소비량을 좀 보시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봄이 되면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함에 따라서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휘발유 재고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휘발유 가격의 움직임이 WTI 가격의 상승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네네. 같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자동차 규제책이 있었는데 올해 이 규제책을 풀어주면서 전반적인 휘발유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중국의 휘발유 수출은 감소한 것은 중국 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고려해봤을 때 1월 달에 우리나라 화학 제품들의 수출이 좋았던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정유 쪽의 움직임은 1분기 수익이 어느 정도 터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네.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휘발유 마진 회복세가 실제로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도 보시면 경유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SK 이노베이션과 GS를 최우선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만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충분히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LG화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 GS 모두 다 어제장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뭐 SK이노베이션, GS 같은 경우는 좀 오르더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절대 주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네. 뭐 좀 전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마진 개선에 따른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좀 더 비중을 늘려나가거나 아니면 수급을 보면서 조금씩 비중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좀 더 여유 갖고 LG화학에 대해서는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종목 투자 포인트까지 점검해봤습니다. 마켓 트렌드 오늘도 김종현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